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7시 20분입니다. 어제하고 아래하고 에코프로를 각각 15주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합해서 30주를 샀고, 오늘도 마크로 미국 반도체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5% 떨어졌나? 아마 떨어졌으면 또 그거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2차전지도 내릴 거고,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내리면서 2차전지 같이 내리겠죠. 그래서 그냥 요번에는 에코프로 BM을 한 15주를 살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조금씩 내릴 때마다 사는 방법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서금원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1,500만원 정도 6에서 9% 그거 대출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래는 한 2군데 가봤는데 다 모른다, 아니다,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고,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해살론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빚 탕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해살론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새로운 상품이, 그게 무슨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과거 해살론을 이용하고 좀 잔액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래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근데 어제 다행히, 어디 한 군데를 또 갔는데 누가 그거 가봐라 그래갖고 새마을금고 가니까. 그거 가니까 그래도 소득증명원하고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갖고 오라더라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시스템이 원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류를 해가지고 서금원에 보내서, 야, 서금원에서 네가 얼마 보증을 해주냐. 그냥 보증을 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증부터 서금원에서 바로 해줬는데,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서류를 올리면, 거기서 보증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농협지점에 간 거거든. 농협지점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서금원 보증인데. 근데 이 절차를,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노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하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서류를 준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갖고 오라 그러지. 나는 그것까지만 만족해요. 하여튼 그거는 별개로, 그거는 그게 되면은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지금처럼 15주, 한 150만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지는 거고,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한 1,500만원이면 커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4,000이고, 1,500이고, 그러면은 마음 놓고 이제 주식을 원하는 만큼 이제 2차전지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튼 그 부분은, 2차전지 추가 매수 관계로 해가지고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아껴 쓰면서,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지금 사고 있는 것도 주식담보대출로 하는 거거든요. 주식담보대출 한 4천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가격이 해서 그런 정도 내가 산 가격은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아서 그냥 또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조금씩 사서 들어가면, 그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요. 주식은, 박수님도 그러지만은, 떨어질 때는 90%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코스피가 놀줘도, 2차전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동익자침 일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매수 들어가기가 이미 좀 늦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 때고, 기분이 좋죠. 드디어 제가 원하는 어떤 정도 라인까지는 온 것 같아요. 매수 시점까지는 와가지고, 너무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매수 시점은 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아직까지는
뭐 7천 얼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8천인가 뭐 7천 얼마인가 그러는데 한 5천 올 때까지는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5천 할 때까지는 계속 그게 좀 되니까 그럼 뭐 5천 안 오고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뭐 2차전지 올라가 보면 또 그만인 거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그 대통령들, 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 대통령까지 그 R&D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R&D 예산이 대기업에 가게 되면 그 일자리가 많아지잖아요. R&D에 박정희가 한 것처럼 뭐 중국이 BID, CATL에 일본이 도요타, 혼다, 닛산, 파나소닉이 한 것처럼 대기업에서 하면 당장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금 그게 뭐 대학, 산학, 연구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래 해가지고 이게 사회 지도인 지식인층 대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옛날에 조선시대 그 사대부 이란의 그 10% 이란이나 그 베네수엘라 10%의 지식인 사회 지도자층들이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이 돈을 어쨌든 간에 우회로를 통해서 다 이게 나눠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박수님이 이야기한 게 문재인 때 R&D 예산을 20조에서 30조로 올렸는데, 근데 박수님은 그걸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사모펀드가, 재산이 MBK 사모펀드 김명주가 1.4조였는데 14조로 문재인 집권 기간 끝나는 거, 그가 10배가 안 들었어. 그거는 박수님이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게 R&D 예산하고 관계돼갖고 문재인 때 20조에서 30조로 올랐다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박수님이 R&D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R&D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 자유 경제의 그 꽃은 특허담보대출이야. 특허담보대출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창조, 노무현이 이야기했던 특허,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R&D 예산 삭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R&D 예산이라는 게 대기업이 안 가고 일반 창업자금으로 쓰이는 건데 R&D 예산은 창업자금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특허담보대출만 유일하게 창업자금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뒤죽박죽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유시민도 모르고 박준영 님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역대 아까 같이 그 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에 이재명, 심지어 심지어 이재명이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 이걸 모른다고.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왜 자본주의 꽃이냐면은 특허담보대출 제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등학교를 못 나오더라도 에디슨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빌 게이츠, 잡스,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처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에디슨은 뭐 중학교도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특허 1000개를 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리스를 만들었는데 제너럴 일렉트리스가 애플 이전의 시총 세계 1위고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잡스는 죽고 나서도 특허를 153개 등록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외에 그러니까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러한 대기업 같은 유엔 특허는 다 쓰레기야. 중국은 마찬가지야. 쓰레기야. 다 특허가 쓰레기라고. 그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잠깐 가졌던 그 독서대와 같은 신용신화 특허 이런 게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신화라는 거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있지만, 권리기간이 10년이고, 그 과정은 특허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용신화는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는 아까 말한 개인의 특허는 그 1000개, 10,000개 갖다 대도 미국 특허 하나 봐도 못해. 대기업 특허는 거의 미국하고 같은 그 수준이지만, 여튼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낫겠지.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특허를 알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투자할 때 특허수가, 해외 특허수가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5만 개 막 이래 넘잖아요. 10,000개 이상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다 안 돼,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키프리스 그것마저도 내가 책을 써갖고 막 이래갖고 중국이 우리나라 특허를 막 LG화학 걸 갖다가 뭐 몇만 개를 5,000개를 뺏겼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렸더니 그 키프리스 들어가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누가 막아놨다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모르게 무지하게 해놓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누구든지 좋은 특허만 있으면 부자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본주의가 아닌 거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여러분이 특허담보대출 제도 저희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누가 유튜브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특허담보대출 제도 코카콜라, 특허담보대출 제도 뭐 에디슨 이런 식으로 치면 유튜브에서 누가 코카콜라하고 그 다음에 에디슨이 그 코카콜라 사장이 하고 에디슨 그러니까 제네럴 일렉트릭 사장이 직접 그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망하려고 했던 걸 갖다 살려 가지고 몇 번째 그거 특허담보대출처럼 살아나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 또 유튜브가 누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다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다는 거야. 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 없고 그냥 나눠먹기식이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가 있어도 그런 게 내가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주식처라고 뭘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를 하고 그러려고 해도 우리나라에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애플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특허담보대출 때문에 막 기업이 창업이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생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생기냐면은 그런데 애플 같은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이 안 생기고 그런데 취직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주식을 살라 그랬을 때는 애플 같은 기업을 성장기 때 샀어야 돼. 근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특허담보대출 때문에 큰 거고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다는 거는 특허를 10개를 한 5개 나라 특허하려면 5억 원이 들어가요. 개인이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LG화학은 5만 개 이런 거지만 그런 데는 자기 돈으로 들여서 기술 개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다 보니까 기술 개발할 돈을 아까 같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특허를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특허를 5만 개 정도 할 정도면 돈이 몇천억이 들어간다고 그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걸 하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에코프로비엠도 코카콜라와 같이 그 비법이잖아. 코카콜라가 제조 비법이잖아. 그걸 몇 개서 은행에서 해서 그냥 유상증자 이런 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유상증자까지 못하면은 고려아연처럼 MBK 사모펀드한테 사모펀드 밥이 되는 거야. 그리고 R&D 예산을 중국이나 이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에다 나라에서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웃긴 게 중국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R&D 예산을 대기업에다 주고 하는데 대기업도 안 주지. 특허담보대출 제도도 없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까지 못하게 하면 사모펀드에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신기를 거치고 중국하고 경쟁되는 기업들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공산당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를 누가 분명히 막겠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회사가 대기업이니까 어디다 살아나. 근데 이렇게 힘든데 특허담보대출 제도 없고 R&D 예산 이런 것도 없는데 무슨 스타트업 창업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기업 밑으로는 살 게 없고 대기업이라도 이와 같이 에코프로와 같이 이런 데는 이것도 힘들어.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도 어차피 힘들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와 같이 그래도 2차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일단 대기업이 돼버리면요,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여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특허담보대출 제도 R&D 예산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없어도, 대기업은 아까 같이 에코프로는 나라에서 유상경제를 막고 어쩐다 하더라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쨌든 막아도 할 수 있다, 이거. 왜냐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도 이만큼 커왔잖아. 근데 유상경제를 못해도 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못하게 할 수도 그냥 아마 없을 거야, 명분이.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국은 그와 같이 특허담보대출 제도 없고 R&D에서는 대기업도 안 주고 나라에서 2차 전지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2차 전지를 사는 거 가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애국인 거고 결국은 그게 하나의 대명분이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원래 이렇게 기업을 죽이려고 한다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어. R&D 예산을 대기업을 줘. 유상증자를 마음대로 하게 해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상업펀드의 나라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건 박순영님이 이야기한 거야. 근데 박순영님은 이래야 같이 R&D나 특허 이런 걸 모르니까, 특허담보대출, 특허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상업펀드만 커지는 거야. MBK 상업펀드가 우리나라 상업펀드 1위고,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 그 사이, 걔가 한영, 이제 MBK는 MBK고, 상업펀드 이름이고, 1위고, 한영 상업펀드 그게 2위야. 그게 조선일보 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냐 안 가냐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R&D 예산을 폐지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젊은 애들이 지금 창업하러 와. 그러면 R&D 예산은 창업도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R&D 예산이 창업하고 관계없는데, 창업 받으려면 R&D 예산 받아, 이렇게 하잖아. 예? 제가 이거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 유튜브 보면 이게 왜 R&D 예산이 창업하고 관계없는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야기가 또 새 나가면 또 딴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R&D 예산을 폐지하게 되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R&D 예산을 대기업을 줘도 그런 거야. R&D 예산 창업하러 젊은 애들 갔는데 R&D 예산은 대기업만 주는 거야. 그게 정석이거든.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면 그러면 특허담보대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야.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근데 박순영님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 뺄개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죽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이가,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1년 전인가 책을 썼을 때 거기에 보면 경사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제창자가 이승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인쇄된 자료가 있어요. 그때 자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때 당시에 경사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고, 그럼 그게 사기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산이 벌벗고 나라가 그때 당시에 해방을 하고 나니까 북한이 중화공업은 9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된 거야. 근데 90%가 우리나라가 남쪽에 10%밖에 없었는데, 흥남 비료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력발전소가 다 북한에 쓴 거야.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 만들려고 하면은 그 지하자원 개발을 해갖고 석탄을 캐야 일단 뭐가 되는 건 상황이거든.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와세다 공대에서 자원공학과를 다니는 우리나라 유학생을 데리고 쇼빙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경사 이론은 집중 투자 이론이란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R&D 예산을 대기업에다만 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승만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승만 그때 시절에는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해방된 나라 중에
다 모든 나라가 지금 그 이재명이가 하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나눠 먹자 이런 주의가 된 거야. 그래갖고 다 나눠 먹고 농사 짓는데 이런 거 했지만 유일하게 경사 이론, 집중 투자 이론, 그래갖고 그 지하자원 개발, 태백이나 이런 쪽에다가 그 이론을 도입해갖고 실제로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이승만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포스코나 이런 데다가 경부고속도로다가 그 일본한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원조받은 걸로 한 거지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한테 배상금 받은 거 그런 걸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정책은 박정희만 칭찬할 게 아니라 이승만이 그걸 원래대로 처음에 꺼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벨기에 우리가 지금 전제 문제대가 박수님도 이야기하면 친중 좌파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거를 벨기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똑같다며. 근데 그게 뭐 사소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민주당 사람들도 벨기에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지. 벨기에가 그게 얼마 정도 했냐면은 굉장히 박선영이면 철학은 하는지 몰라도 심리학은 할 줄 알는가 몰라도 논리학을 몰라. 논리학이 대전제가 그건 항상 물론 근데 박선영님도 알아요. 대전제는 알지만 내가 봐도 내보다 고수인 것 같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막 대전제를 꺼내갖고 그걸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스텝 바이 해갖고 뭐 중간 전제 정도로 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이 대전제를 그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제대로 해서 뺄개기를 몰아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경제 이론 그거를 해갖고 경사 이론, R&D 예산 대기업 집중 투자, R&D 예산 대기업 투자 이거를 맨 처음에 꺼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승만 맞잖아요. 그걸 따라가지고 박정희가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을 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뭐 가이스트를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박정희도 똑같이 해서 우리나라 인재들 중에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잖아. 에?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뭐 이런 거 한 거잖아. 그게 누구 거야? 똑같잖아. 근데 내 말이 거짓말이면 그러면은 이승만이가 경사 이론을 했다는 그런 어떤 서류를 하여튼 부정해봐라 이거야. 그 다음에 와세다 공대에서 지하자원 개발한 거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 그 사실도 부정해보고 태백 쪽에 광산이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그때 경사 이론 그게 동쪽이 높잖아. 여튼간에 그런 쪽에다가 집중 투자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일본한테 해방된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누구냐고. 그게 다 이승만이가 기초를 닦아놨었는데 나는 좀 그게 아니 근데 뭐 박수님도 인정을 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경제잖아. 정치 쪽으로 너무 어느 정도는 그거는 너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도 맞아요. 박수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 그쪽이었고 누구냐 김구의 그 사람들도 왜냐면은 다 박정희 공화당 쪽인가 그쪽 사람이었고 그런 거는 좋은데 아니 하여튼 간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박순영님이 R&D 예산이라든지 특허담보대출제도라든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걸 알면은 답이 쉽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박순영이 입장은 그렇지. 아무래도 7만 대군인데 10만 대군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나는 내 이야기를 알고만 있으면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또 다음 단계로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박순영이 그렇잖아. 맨 처음에 주식 2차전지 맨 처음에 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위대한 종목은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거다. 주가는 나도 모른다. 그럼 사실 2차전지 사놓고 개기면 되는데, 사람들이 멘탈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7만 대고는 모을 거 아니냐. 처음부터 막 고차적으로, 그럼 뭐 주식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럼 끝이면 주식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회원도 모집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해갖고 그 사람들을 조금씩 매일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한 거는 맞지만, 그러지만 그 다음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카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교육이 되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뭐 한번 사서 위대한 기업은 그 한국에 2차 전지가 있는 거는 축복인 거고, 이거 사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좀 오르면 팔고 내릴 때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뭐 바쁘게 할 일은 없다. 뭐 끝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박 선생님은 자기 밥줄 자기가 자르는 거잖아. 하여튼, 그런 거, 그런데 그게 또 박 선생님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뭐 옳은 소리 하면 누가 알아듣냐고.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이야기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는 옳은 소리를 하지만 뭐냐면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 왜냐면은 국민의 그 95% 이상은 R&D는 좋은 거다, 특허는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어? 그거는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한테 특허가 좋아.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국도 특허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한두 개만 특허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얼마나 특허가 쓰레기냐고. 근데 대기업은 죄라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응? 나라가 특허담보대출도 있다는 데 없고 R&D 예산은 있다 그러는데 그 대기업에 안 가니까 모든 게 사기국이야. 그러면 봐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고 R&D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잖아. 일단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치에도 사기꾼, 그 정치에도 사기꾼밖에 없는 거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공무원들도 사기꾼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자영업만 벌리고, 자영업을 벌려도 돈을 누가 버는 놈이 없고 하니까 돈 쓸 일도 없고, 자영업만 망하고, 그냥 나라가 계속 그러고 함께 자살률이 저출산율 1위가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창업은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로 해서 하는 게 창업인 거고, 그 창업을 하려면 특허담보대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도 이제 기업이 안 되니까 뭐 식당하고 이래야 되는 것도 보니까 조그마한 식당은 다 없어지고 자본으로 해서 뭉쳐갖고 이제 그 큰 거만 살아남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야, 이제는. 그냥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거지. 그게 AI가 뭐 직장을 잡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뭐, 아이고.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세금이 10원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R&D 예산은 100% 세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20조, 박근혜 때, 문재인 때 30조, 그 다음에, 이재명 때는 35조, 내년에는 40조 될 건데도, 연은 40조 될 건데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얼마나 이게 불모지냐고. 그래서 내라도 이런 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한 사람이라도 더 이거 알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침에 지금 운동 나왔었는데 지금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일하라고 쳐잡아졌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승만 박정희처럼 해야 되는데, 박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박정희를 갖다가 떼려고 하는 거야. 김구도 알고 보면 박정희 사람인 거고, 김구의 아들도 공군사령 이거 했는데도 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아까 같이 이승만 박정희가 제대로 R&D를 한 사람이고, 그거를 가장 노골적으로 한 사람이, 건들다가 만 사람이 그걸 갖다 흉내만 내갖고 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김대중. 그게 뭐냐면은 코딱에다가 특허도 없는 놈을 막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리고 노무현은 자기 5년 직계군 기간 동안 평일에는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2시까지 특허에 154480 콜센터 상담을 해줘가지고, 뭐 특허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쳐버린 거야. 본인은 아니지. 마음이야 좋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똑같은 오류를 범한 거야. 코딱을 상장을 하려면은, 쉽게 말해서 혜택 100개는 돼야 되는데, 특허 하나도 없는 놈을 갖다가 코딱을 상장시켜준 사람이 김대중이고, 그 말로가 어떻게 돼? 지금 우리나라 R&D 예산 정부 지원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게
명맥을 이어온 거야.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해서 신라젠 그 유시민 축복하고 한 거 그런 식이야. 결국은 다 그 말로가 그렇다고. 30분에 1토막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회사가 좀 안 없어지고 좀비 기업이 돼갖고 유상증자 해갖고 그런 데는 유상증자 팍팍 해주고, 그래갖고 주주들 돈 빨아먹고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가 당하면서도 몰라. 왜? 특허를 모르니까. 걔들은 특허를 갖다가 그때 한두 개 이거 해가지고 그 특허마저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도 안 하는 특허를 40억인가 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 띵가 먹었다고 해갖고, 그 돈 받아 처먹었다가 김 누구냐? 걔 지금 아이 깜빵했잖아. 신라젠 대표. 눈 한쪽에 무슨 뭐 밴드 발랐던가, 눈 한쪽이 잘못됐다가 실명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아직 깜빵했을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상장되고 나서는 특허 등록을 출원도 안 했고 등록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특허한다면서 해년마다 몇 년마다 지금 그때가 몇 년 전인데 한 7, 8년, 10년 됐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동안에 특허 신규 출원 하나도 안 하고 새로 등록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상장 이전에 출원해 놓은 거 그것만 갖고 하면서도 매일 R&D 한다는 거야. 특허 하나 내려면 내 같은 경우는 일 1시간이면 내요. 예?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유상증자 돈 빼먹고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라고요. 이게 특허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 내가 이게 특허를 해서 누구 탓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 색깔 가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이어서 한 거는 아까 김대중하고 노무현은 이걸 R&D 쪽으로 가게 하던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특허 기술 중요해. 그러면서도 알맹이는 없어. 그러니까 김대중이처럼 특허도 없는 놈을 특허도 없는데 뭐 기술이라고 막 이래 특허 아닌 거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 기술 특례로 상장시켜 주는 거 특허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해 특허가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특허도 없는데 그냥 기술 특례 상장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이 다 개판이야. 아무 기술도 없는데 코스닥에다 벤처라 그래갖고 상장을 시켜주기 말이 되냐고. 그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말장난이야. 그 다음에 그래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서 특허를 갖고 있으면은 나처럼 인생을 조지는데 제가 특허 쪽에 한 10년 하다가 그 인생 망했어요. 그리고 특허 20개를 지금 다 갖다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7시까지 그 5년 동안 말이야 콜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2시까지 특허 상담해주고. 아니 특허가 아무 필요 없는데 하면 병신인데 왜 그런 걸 갖고 하게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냐고. 그래갖고 지금은 봐요 특허가 있어도 그래도 문재인 그 초기까지는 정부 지원사 뭐 1억 한도 예를 들어서 뭐 1억 한도로 뭐 5천 명이 줄 때 그 얼마 정도만 해도 초기에는 100점 만점에 특허가 있으면 가점 1개에다 1점을 줬었어. 더 이상 안 줘. 10개가 있어도 안 주고 1점을 줬는데 그것도 지금 안 줘요. 근데 특허를 왜 하냐고. 특허 담보대출 제도가 특허가 쓰레기인데 왜 특허를 만들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100점 만점에 가점 1점도 안 주냐고. 정부시험에서 합격하는데 합격을 바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사람을 국민을 호도를 하고 김대중이하고 누구냐 노무현은 그 기술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해놓고는 김대중은 기술이 없는 사람을 코딱 상장을 시키고 신라젠이 특허 2개 갖고 했다고 그때 당시 특허 국내 특허 하나 해외 특허 하나 돈 주고 사갖고 한 거 그것도 잘못된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특허비 갖고 장난치다가 김 누군데 그 외자인데 그 새끼 깜빵 가 있고 지금은 정부 지원 사업 지금 R&D 예산이 지금 35조인데 정부 지원 사업 뭐 1억 받아먹고 뭐 몇억 받아먹더라도 특허가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없애야 돼. R&D라는 게 특허를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특허 안 만든 그래야 우리나라가 노무현 때문에 쓰레기 특허 세계 1위잖아. 특허 수가. 이런 어떤 그런 걸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도 이명박이는 또 해본다고 그 민주당도 그렇겠지. 특허가 뭐 좋은 건가 보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하우마치 아이디어.
그거 해다가 하니까 했던 아까 어제 이야기한 대로 다 그렇게 해서 막 그걸로 해서 이제 반발이 되니까 그거는 조금 그래도 노무현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가불잖아. 아니 뭐 씨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네 그래갖고 막 특허 붐이 막 뭐 불었을 거 아니냐 이명박이 때 그렇게 해서 대학 안 가도 되네 뭐 고등학교만 와도 되네 이런 거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잘못된 거지 하여튼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은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마다 흑꿈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저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대를 이어서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대로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공무원에서 안다 그랬잖아요. 저 대통령 공략할 때 1세대 1특허 갖기 운동.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보고 올라갔나 보지.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끝나기 두 번째 그 사람이 우리나라도 특허 담보 대출 중국처럼 만들겠다. 그 소리 했고 내가 그 사람 몇 개월 있다 잘린다 그랬는데 그 방송하고 나서 몇 달을 일단 잘렸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 계실 거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게 행해 몰라도 그 방송 내용은 싹 없어졌어. 내가 찾다가 못 찾겠더라고. 여튼 그런 건데 YTN에서 INS에서 했는데 그 방송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것까지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박근혜 때문에도 R&D에서 연 20조인데 그걸 나눠 먹던 애들이 귀를 초풍한 거야. 박근혜 죽여라. 이래서 죽은 거야. 진짜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내가 얘기하잖아. 당신이 해년마다 연 10억, 20억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있는데, R&D에서는 대기업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눠 먹고 있는데, 박사네 뭐네 하면서, 교수네 하면서, 내가 사회 지도층이네. 그게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다 그 돈이 들어가갖고 뭘 해먹는 그건데, 그거를, 박근혜가 없애겠다는 거잖아. 특허 담보대출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박근혜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냐고. 윤석열도 똑같아. R&D 예산을 내가 몇 번이나 했지만은,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게 폐지로 가잖아. 폐지로 가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연 30조를 막 이렇게 나눠 먹는데, 박근혜 때는 20조였지만은, 30조를 해갖고, 1년에 10몇 억씩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먹고, 그러면서 온 국민으로부터 R&D 하고 뭐 박사니 뭐 어쩌니, 막 이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막 돈을 처먹고 있는데, 윤석열 때문에 못하게 생겼잖아. 윤석열 당연히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문제는 돈이 관계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무슨 정치 이념이 어딨어 이 사람들아. 그리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고 윤석열 때문에 R&D 예산을 삭감한다. 그 폐지가 되는 거잖아. 폐지가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빌게이츠 잡스 저커버커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R&D 예산이 또 그 대기업으로 안 가도 관계없어. 안 가더라도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면 필요가 없어요. R&D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 그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미국처럼 쓰면 특허담보대출 제도 필요 없고, 유상증자도 필요 없고, 더더구나 사모펀드는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그걸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최근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한 사람은 박근혜하고 윤 대통령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R&D 예산을 대기업에 보내거나 R&D 예산을 없애가지고 결국은 두 분 다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라고.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이는 물론 그런 뜻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모르는 거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처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다는 걸 알고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 거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있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대충 이렇게 들으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중국처럼이라고 딱 못을 받고 하려고 한 거라고, 박근혜 때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그 사람은 그런 걸 특허담보대출 제도 이런 거는 몰랐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R&D 예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R&D 예산은 기술 개발하는 건데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은 월 80만원.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은 월 100만원을 생활비로 줘요. 그러면은 R&D는 특허를 만들고 기술을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대학에서 그런 돈은 자기가 내야 되는 돈 아니야. 근데 그게 1000가지 중에 한 개야. 또 뭐냐면은 특허도 없는 사람한테, 특허 있는 사람은 돈도 안 주고 특허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 예비 창업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갖다가 1년에 뭐 몇만 명씩을 갖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비 창업자라 해야 돼. 그 젊은 애들 넣어가지고, 그 합격시켜가지고, 떨어져도 그렇고, 붙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애들 병신 만들고, 특허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특허가, 좋은 특허가 뭐 몇십 개 있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특허 없는 놈만 불러가지고, 사회 경험도 없고 없는 사람 불러서 창업해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고용 통계만 올린 거잖아. 문재인 때도 여튼. 그런 식으로 그 제도를 해가지고, 청년들 고용 통계만 줬다 올리고, 아이고. 여튼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하면 폐지가 되는 거고, 폐지가 되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가니까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R&D 예산 받아서 하라 이러거든요. R&D 예산은 특허담보대출 제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창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100% 망해요. 99% 망한다니까, 그거 하면. 그리고 단지 이제 자기들끼리, 학벌 있는 애들끼리 나눠먹는 돈이라고, 그거는. 정치 공작금이고, 그게 사회를 망하게 하는 돈이야. 옛날 말하면 조선시대 양반,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데 10%들이 나눠먹는 정치 공작금으로 쓰이는 돈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를 이제 손대려고 윤 대통령이 그거 다 나쁜 돈이라고 알아갖고 그걸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언론이나 슈카나 MBC 이런 쪽에서 들어갖고 윤석열은 R&D도 모르는 그거다. R&D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요, 다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R&D 예산이든 R&D든 삼성전자도 연한 20, 30조씩 써요. 이 사람 매출이 그러면 옛날에는 600억 이래 됐는데 지금은 매출이 많이 늘었죠. 매출이 한 600억 되면은 R&D는 한 30조 쓴다고. 그건 R&D예요. R&D 예산이 아니고 기업에서 쓰는 거고, 정부에서도 R&D 예산 쓰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방, 우주항공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그건 예산이에요. 그냥 따로 안 해갖고, 그냥 그거는 국방하고 우주항공 예산으로 짜서 그것을 쓰면 되는 거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R&D 예산이 필요가 없고, 똑같이 R&D 예산이 필요가 없다.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그리고 유상증자도 필요 없다. 당연히 사모펀드도 필요 없죠. 그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게 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그거야. 얼마나 유상증자 에코프로그램도 못하게 하는 게 부당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다른 주식 종목은 손대지 마세요. 한국에 2차전지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큰 그게 행운입니다, 행운.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이런 거보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특허담보대출을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고 하는데 누가 기여를 했느냐? 결국은 그거는 R&D 예산을 대기업에 썼거나 R&D 예산을 폐지하려고 했거나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애국인 사람인 거고, 나라를 위해다가 목숨 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냐고? R&D 예산을 대기업에 줬던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직접 만들려다가 해갖고 탄핵당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R&D 예산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못 모르고 했다가 벌한테 쏘여갖고 탄핵당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R&D 예산 폐지되면 당연히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R&D 예산을 그걸 감사를 들어가갖고 삭감하고 삭감이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R&D 예산 폐지고 그게 바로 특허담보대출 제도 신설이에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주식도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2차 전지를 안 하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할 주식은 없다. 제가 장기 투자 갖고 말하는 거예요. 단타는 여러분들 해도 그거 갈증 나요. 안 돼요. 그냥 주식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그냥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장기 투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알다시피 박순영님이 잘 밀어주고, 이거 박순영 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박순영님이 우리나라는 사모펀드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거나 R&D 예산 대기업이 안 가면, 유상증자 해야 되고, 유상증자 안 해주면은, 고려아연처럼 사모펀드한테 묵히는 거고, 또는 사모펀드라도 안 먹어주면, 금융처럼 상폐되는 거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고, R&D 예산이 대기업이 안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개인 돈, 사모펀드라는 게 개인 돈이잖아.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니까. 은행에서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안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되려고 하면, R&D 예산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내가 이야기하잖아.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R&D 예산을 폐지해라. R&D 예산을 대기업에 주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에 그 힘이 제일 좋은 거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R&D 예산 폐지해라고 먼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R&D 예산 폐지하라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저 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운동을 못해 이거 하니라고. 진짜 얼마나 싸웠으면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이 지랄 하겠냐고. 좀 이해 좀 부탁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내가 이제 증거 자료 갖고 있는 게 R&D 예산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그 R&D 예산으로 7천 몇 개 특허를 해갖고 쓰지도 않고 일반 국민하고 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하여튼, R&D 예산은 나라의 절대 악입니다. 절대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R&D 예산은 절대 악이고, R&D 예산은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주식 투자든 뭐 자기 건강이든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잖아. 자기 자신이. 그러면은 그럼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라든지, 자기가 뭐가 잘못되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그런 거지. 그리고 나라가 잘못되는 거는 국민이 잘못한 거지. 무슨 뭐 정치 지도자 누굴 떠나서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모르니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라가 아무리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관계없어요. 미국처럼 잘 돌아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R&D 예산 폐지하라고만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힘들게 복잡한 일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R&D 예산이 폐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정치도 개판인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자살될 일이 저출산 일이 되는 거고, 일자리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해도 오히려 그게 망하는데 더 빨리 되는 지름길인 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R&D 예산이 대기업 아닌데도 R&D 예산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R&D 예산 폐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R&D 예산을 대기업에 주거나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거나. 그러려면 일단 무조건 R&D 예산이 폐지가 되고 돼야 되면 대기업에 가는 것도 폐지의 일종이에요. 지금은 R&D 예산이 대기업에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잖아. 대기업에는 거의 10원도 안 가요. 가도 인력 가더라도 우리 청년 직원들 몇 명 채용해봐라 그러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억이나 몇십억 가겠지. 근데 지금 그게 몇백억 간다 하더라도 R&D 예산이 연 35조고 내년에는 연 40조로 될 거예요. 그 대기업에는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아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삼성 SDI하고 외국에는 아까 BID 시애틀매도 50조 100조 이렇게 해서 R&D 예산이 나라에서 지원되고, 일본도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데다가 10조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40%까지 감면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금양같이 상폐가 되고 고려양같이 사모펀드한테 먹히는, 그리고 저 삼성 SDI, 그 포스코 퓨처엠도 유상증자 때 얼마나 고생했잖아.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 R&D 사인이 대기업 지어되면 그런 일이 없지. 기술 개발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고 있고, 이게 박순영이 만들어 집중 좌파의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뺄개의 나라예요. 그것도 알고 뭘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 R&D 예산 대기업 가는 거나 특허 담보대 신청을 포함해서 그걸 하는 이야기가 R&D 예산 폐지를,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걸 옆에 주변에 알려주시고, 여러분 자체도 이것만 알으시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뭐 올바르게 잡고 안 잡고는 떠나서, 그래야 주식에 대해서 올바른 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7월 3일인데 제가 앞전주 박순영님 그 금요일 날 그 방송 그걸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박순영님이 자기가 이제 깜빵 갈 일이 있다고, 갈 확률이 좀 있다. 뭐 안 가려고 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더라도 이제 영치금 뭐 그런 거 좀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언제 보면 7월 뭐 초인가 본데. 그러면은 그게 뭐 1심인지 뭐 재판 그런 게 있나 봐.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가더라도,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오히려 더 2차 전지한테 도움은 될 거고. 근데 이제 간다 그러면은, 만약 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을 잡고 있는 애들이, 그 사람들도 이게 뭐 깜빵 가게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물론 주식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로 해서 이제 사건이 그래 돼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가면은 박순영님 때문에 쫄아가지고 투매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박순영님을 깜빵에 보내겠죠. 투매가 가더라도 금방 올라갈 것 같으면 또 깜빵 안 보내고, 뭐 그 사람 입장은 그럴 거고. 여튼 그런데 이제 주식을 지금 현재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박순영님이 막 깜빵 간다면 아무래도 놀래가지고 막 2차전지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뉴스가 막 터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혹시라도 생각해가지고 2차전지를 매수 시점을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성급하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단계적으로. 지금이 매수 타임은 맞는데, 하여튼 성급하게 조금이라도 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에서 올라버리면은 또 뭐 안 사도 그만이야. 뭐 바로 금방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여튼 좀 사더라도 급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씩 사서 들어간다, 기계적으로. 하여튼 저는 현재는 그런 방침입니다. 여튼간에 2차전지를 욕하고 2차전지를 떨어뜨리게 하고 2차전지를 핍박하는 거, 그런 게 그렇게 할수록 저희들은 땡큐죠. 그렇게 할수록 땡큐고, 누가 많이 2차전지를 욕해주고 그랬으면 하겠습니다. R&D 예산 폐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가장 R&D 예산 폐지를 못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R&D 예산 폐지는 뭐냐면은, R&D라는 것 자체, 특허를 만드는 게 대기업 외에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대통령의 말했다시피 본인의 의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잘못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우리 국민들도 지금 특허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있으면 좋은 거네? 특허가는 아니라도 뭐 기술이 있으면 좋겠네. 특허가 없는 기술은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특허는 없더라도 뭐 머릿속에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래, 그 아이디어 좋네. 코딱 성장시켜.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IT 버블 때 코탁 IT 기업이 10,000개가 그냥 개박살 났잖아요. 다 거지가 됐어, 그래, 그 사람들. 무슨 IMF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IT 버블 때 10,000명이 그때 같이 사라졌다고. 왜 그러냐면은, 해외 특허 좋은 게 100개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특허도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코탁에 상장을 시켰으니까 일가족이 다 망해져. 10,000개 기업이 망하면 거기에 딸려서 뭐 얼마나 망하겠냐고. 10만 명, 몇십만 명이 그것 때문에 작살난 거 아니야.
10만 개 업체가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김대중 그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특허가 뭔지 이런 걸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거는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와 같이 그 잘못을 한 게, 현재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해특허가 100개는 그냥 10개 아니라 10개도 안 되는 사람들을 기업이 다 코스닥에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코스닥에 90% 이상은 해특허가 10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코스닥은 기술기업이고, 기술이라는 건 창업을 하는 거고, 남하고 똑같이 돈만 있으면 하는 거, 그거는 기업이에요. 그거는 코스닥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벤처잖아. 그래갖고 거기서 나가면 유니콘이잖아.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 다 90% 이상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김대중 때부터 그런 식으로 어리버리 해갖고 기술도 없는 게 이제 코스닥에 들어와서도 왜 다 사기 기업이 사기를 치는 기업인데 그거 다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김대중 때 그런 어떤 기술특례 상장인데, 대표적으로 그게 얘가 지금 나온 게 신라젠이잖아요. 신라젠이, 이철이다. 이철이라는 사람이 해특허 한 개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사놓고도 40억에 샀다고 이런 식으로 뻥을 쳐가지고, 지금도 깜빵에 있는 게 그 신라젠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유시민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특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서울대 경제학과도 나온 유시민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그 신라젠에 가가지고, 신라젠은, 그때는 또 유시민은 보건복구 장정관까지 하고 나온 사람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축사를 했으니까, 신라젠에 무슨 팩사팩인가 뭔가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특허 2개밖에 없어요. 제가 그 책에다 다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다 근거 갖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책을 지금 말하는 내용은 다 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 등록도 안 됐는데, 출원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등록 받은 거는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까 말했지, 그 한 개는, 이철이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 40억 해갖고, 돈 꿀꺽 해갖고, 지금 깜빵이 아이까지 못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신라젠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한 40분의 1로 떨어졌을 거야, 신라젠 주가가. 고점 대비. 그래갖고, 2, 3조인가? 여튼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본 거잖아. 근데 신라젠처럼 그렇게 이제 얘는 그 이후로 특허를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도 그때 한 2, 3년 전인가 본게 그때 또 유상증자를 또 받았더라고. 1,500억인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특허도 하나 안 내고 공장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유상증자 해갖고 걔들은 돈만 나눠먹고 좀비 기업이야. 그러니까 코스닥의 한 90%는 다 좀비 기업이야. 해특허 10개도 안 되는데 무슨 그게 그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한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 옆에 사회 지식인 지도자층 대학 나오는 그런 어떤 다 왜냐면 신라젠도 부산대 의존원인가 그쪽하고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 중간에는 대학이 다 끼어가지고 그렇게 나라돈을 해먹는다고, 그거를, 개발해갖고, 그런 걸 갖다가 스타트를 끄는 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R&D 예산을 폐지하려면은, R&D라는 게 특허를 얻기 위한 건데, 대기업이 R&D 예산에서 대기업이 특허가 필요한 거지, 일반인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없는 건데도 특허가 좋은 것처럼 한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아까도 말했지 노무현 대통령이 요갈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뜻은 좋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잘 돼야 되지. 그런데 코스닥도 기술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고 그 밑에 하는 애들이 다 대학 교수나 이런 애들이 특허도 모른다고 중요성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특허가 좋다라는 식으로 또 막 부추긴 거잖아. 그런데 더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29살 때 벌써 그때 독서대라는 특허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물론 아까도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특허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특허야. 독서대라 가지고 그것도 신룡신안이라 가지고 신룡신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요즘 말하면 디자인 특허보다 더 안 좋은 거야.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 특허는 다 안 좋아요. 괜히 한 거는 99% 다 쓰레기고 99%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뭐 메디로도 뭐 세계에서는 인구당 대비하면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고 인구당으로 안 해도 일본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R&D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거 쓰지도 않는 특허를 만든다고.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때부터 이게 이제 뿌리 박혀버린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국민 연민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특허, 나는 해외 특허 10개, 해외 특허 10개, 국내 특허 10개 다 버리고 지금 막 그런 거 특허에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연차료도 올해부터는 다 안 내요. 안 내고 다 없애보려고 없애는 중인 거고, 독재장 와도 안 내요. 예? 하여튼 그런데, 그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뭐 평일에도 7시까지 콜센터 1544-8080 토요일 상담해주고, 토요일은 2시까지 1544-8080 콜센터에서 특허 상담해주니까, 아니, 집권기간 5년 내내 그렇게 해줬어. 그러고 자기가 했던 독서대하고 대통령 하면서도 또 뭐 공동명의로 특허를 해갖고 등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용신안 그 받은 거하고 같이 청와대 전시까지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들은 이명박이가 그거 다 갖다 박살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전시 쪽 하고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전시하고 그럼 좋은 사람이 누군데? 국민들한테는 덕이 안 돼. 국민 특허, 그거 따라서 특허하고 이런 애들은 다 병신되고, 하나도 써먹은 특허가 없어요. 누구만 재미봤냐? 특허청은 나오면 자기가 막 쓰레기 특허 만들어내면 되니까, 특허청 나온 사람들 빌려서 해먹잖아. 그 사람들 재미 본 거고. 특허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대학교에서는 뭐 창업 이런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왜냐면, 특허가 중요하지 않고 있어봤자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면 왜 필요가 없는데?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없어서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특허를 해봐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특허가 있으면 막연하게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학교에서도 뭐 기술이 특허는 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무슨 아이디어 매일 새로운 거 그런 거 하고 특허 해봤자 필요도 없고, 특허가 있어도 하여튼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하게 만든 사람이 그거고, 지금도 특허가 필요 없고 특허가 없는 사람이 R&D를 받을 수 있어요. 특허는 뭐냐? R&D 예산 받으려면, 야, 너 이미 특허 있잖아. 기술이 있는데 R&D는 기술을 만들기 위한 거야. 너 기술이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래. 특허 담보대출 제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R&D 예산이 사기라고. 사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기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는 좋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특허 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었어야 했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는, 특허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와서 경쟁해갖고 아이디어 좋으면은 회사에다 직접 팔아먹을 수 있게 하는 하우마치 아이디어 이런 걸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때는 뭐냐면은 제일 덕본 게 대학교 이런 데지 뭐. 대학교 이런 데서는 뭔가 몰라도 대학교 오면은 그렇지, 대학생, 특허가 있어도 아무 필요는 없고, 특허를 해도 어차피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무슨 똑똑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특허 있으면 대학을 가면 좋은 특허를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대학교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생각해서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만들어지고, 특허가 중요시 되는 나라가 진짜로 되면은, 대학이 망하잖아. 근데 그걸 직접 보여준 사람이 이명박이야. 이명박이가 특허가 있으면 회사에서 직접 사줄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막 뻥을 친 거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한 1년도 안 갔어요. 하우마치 아이디어가 1년도 안 갔을 거야. 얼마 하다가 때려치워서. 왜냐면은 그게 프로그램이 방영이 자꾸 되면 어떻게 돼? 아니, 모든 사람들이 특허돼가지고, 그건 특허 없는 것도, 아이디어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등록 우선주의라 가지고, 등록가 된 아이디어는 다 쓰레기야. 그걸 R&D 예산으로 받아주면 안 돼.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R&D라는 거는 특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특허도 없는 사람이 이명박 때도 나와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이렇다면,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등록 우선주의에서는 자기 아이디어를 공개를 하면 그걸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는 그 하우마치 아이디어를 해갖고 사람들이 하면은, 대학도 안 가고, 그래도 돈 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방송이 조기방송 끝나버렸어. 여튼간에 그래도 이명박이도 무슨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R&D 예산 폐지하고 관계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명박이도 특허가 있으면 좋겠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네. 노무현도 그렇고, 그 또 누구냐, 김대중도 그런 거야.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네, 이런 차원이야. 그런 게 있으면 돈 벌 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을 완전히 세뇌를 시켰다고.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도 특허가 있으면 좋은 줄 알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개 병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이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특허 없이 아이디어만 갖고 와라, 나라에서 돈 주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쪽 계통으로 넘어가면은 이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재인이라고. 문재인은 20조에서 30조를 올려갖고 특허 필요 없다. 원래 특허가 있으면 가점 100점 만점에 1점을 줬다고. 그것도 없애버렸어. 문재인 막판에는. 없애가지고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보다도 R&D 예산 국민들한테 주는 식으로 해갖고 사업자 등록시켜서 고용호가를 올린 게 한 5배가 된다고.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1억 한도 무상지원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한테 주는 걸 갖다가 그걸 50,000명한테 줬다고. 돈까지 뻑하면 그냥 1억 정도는 그냥 쉽게 구워줬어.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1,000명인데 5,000명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러면은 1년에 몇만 명의 청년들이 그냥 다 병신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특허라는 거는 보통 만들 때 1, 2년 걸리는데 특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보통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뭘 한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표 찍어주는 게 된 거야. 우리 아들 뭐 정부 지원사, 뭐 청년사관학교, 중진공 어디 합격했다, 이래가지고 돈 1억 이래 받았다. 그러고 1억도 빌려주더라. 나는 대단하다. 특허사는 없는 새끼들한테 이지랄하고 창업 경험도 없는 놈만 골라서 해요. 예비 창업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애들이 다 병신되는 거야. 지금도 그 애들 병신돼도 1년에 몇만 명씩 병신 청년들이 돼도 말도 못해 쪽팔려갖고, 그래서 돈 받아먹은 거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갚지 않는 돈이잖아. R&D는 그냥 갚지 않는 제도고, 특허도 안보대출도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이 그래갖고 이제 그걸 또 한 수 더 떠갖고, 그때도 그래. 무슨 문재인 때도 사찬산업 이런 식으로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무슨 씨발 특허가 하나도 없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LG화학 특허에도 5만 개야. 해외 특허. LG 엔솔도 한 2만 개 되고 막 이러다고. 해외 특허가. 삼성전자는 그냥 특허가 30만 개야. 해외 특허는 아니고 국내 특허지. 해외 특허는 그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고. 그거는 하여튼 규모적으로 독점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잡스는 이야기하잖아. 죽고 나서도 특허가 156개 됐고 에디슨은 특허가 1000개고 개인적인 것만 해도 아니 그런데 특허가 있는 놈은 아예라 문재인 때는 안 빠버렸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때는 4차 산업, 5차 산업 그래갖고 경제를 구매를 해갖고 R&D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젊은 애들이 더 들어가서 그 해갖고 다 실패자가 된다고 90% 이상이.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해갖고 안 하면은 그게 국민들은 모르니까 왜 문제냐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R&D를 올리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돈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학 중심으로 한 사회 지도자 지식인층이니까 교수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되는 거니까 언론이 막 그냥 그걸 갖다가 다 그냥 그렇게 좋은 걸로 홍보를 해주고 그럼 표가 오잖아. 표퓰리즘이 되는 거야. R&D 예산이 사실은 표퓰리즘이야. 얼마나 표퓰리즘이냐면 문재인 때도 그러니까 온 교수들이 문재인 표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막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문재인 다 찍어주는 거잖아. 똑같아. 이재명이도 문재인은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도 보면은 뭘 했냐면은 자기가 당대표 연설할 때도 AI, 바이오, R&D 확대 다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네? 이런 걸 안 하면은 안 뽑히는 거야. 사회가 지도자 등이 안 밀어줘. 그런데 R&D 예산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나라가 잘못되고 중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R&D 예산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2차 전지를 잘해. 엄청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R&D를 줘. R&D는 대기업이 되지 왜 너한테 주냐고 대학에다가 매일 이런 논리야. 그래갖고 대학에서 돈 뽑아먹고
나라돈 빼먹고 세금 빼먹고 그 돈이 사회 지도자 지식인층에 가고 반복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 그 지금부터 이야기해. 그럼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삭감이야. 삭감이 하면 어떻게 돼? 감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삭감하고 조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폐지가 돼. 아르헨티나는 그거 왜냐면은 바보가 아닌다면은 아르헨티나 보면 그 쓸데가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아르헨티나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특허가 있고 기술이 있다고 봐. 아르헨티나를 들여서 했든 안 했든 그냥 공짜로 그냥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 쓰레기야.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 왜?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특허담보대출 제도로 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내가 블록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100억이든 뭐 100억이라도 무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100억이 들어간다. 100억을 벌려면 일단 100억이 있어야 100억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사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얼마냐? 90%다. 그러면 100억을 남길 확률이 90%야. 그러면 그거를 심사를 해서 봐갖고 은행에서 봐갖고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괜찮네? 한 100억을 내가 빌려줘도 안 갚으면 이거 150억에 누구한테 120억에 누구한테 팔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그걸 받아준단 말이야. 어? 그러면 제발 이 갚지 말아라. 그럼 내가 이거 화이자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좀 종무당에 팔아먹을 거다. 이거잖아. 코카콜라 100억 빌려줘서 안 갚아줘? 그럼 120억에 펩시콜라 팔겠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에디슨의 직류전기네. 100억이 빌려줬네. 안 빌려주면 120억에 딴 데 내가 교류회사다 팔 수 있겠네.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고 나라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러는 게 이제 특허담보대출 제도잖아. 그러니까 100억짜리 특허가 있어도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기술이 있어도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면 R&D 회사는 대기업에 가는 건 관계없지만은 R&D 회사는 대기업 미만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대학, 산학, 연구소, 개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허라는 것 자체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고 아무 무의미하다 이거야. 특허라는 게 하는 놈이 병신이다. 다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또 R&D 회사에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로 해갖고 아까처럼 뭐 비아그라나 코카콜라나 전기 에디슨처럼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돈을 빌리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R&D 회사 자체는 대기업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고 특허담보대출은 창업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어쨌든 기업하고 관계되는 거는 있지만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모든 기업에 관계되는 거야. 창업뿐만 아니라 모두 에브리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고 R&D 회사는 오직 대기업 이상에만 관계되는 거야. 정부 사업이나 국방, 우주, 항공 이런 쪽이나 개인하고는 네버 개인 중소기업 네버 아무 관계 없는 게 R&D 회사니라고 몇 번 이야기해요. R&D 회사는 중국도 별개의 나라지만은 걔들도 BYD 2차전지 예를 들면 CATL 대기업에만 준다고 그거다 50조 100조 줘요. 반도체 이런 거 해도 막 몇백조 줘. 그리고 일본도 도요도 혼다 닛산 파나소닉 그거다가 2차전지 9조를 주고 법인세 40% 감면해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R&D 회사를 이렇게 대기업에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못하게. 그러니까 봐요. R&D 예산을 대기업에 주거나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대기업은 특허담보대출 제도로 특허를 맺혀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LG화학이 5만 개라 그러잖아. 에? 그럼 그 중에 몇 개라도 잡아서 하면 되는 거고 LG엔솔도 2만 개라 그러잖아. 몇 개 잡아서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은행에서 시스템이 되는데 은행에서는 안 하지. 왜 안 하냐? 뭐 부동산도 잡아도 되고 뭐 돈 꾸러 가도 가만히 있어도 막 저러 돈 달라고 난린데 응?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그런 걸 뭐 보증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특허담보 R&D 예산 자체가 있다 보니까 특허담보대출을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R&D 예산도 그 대기업에 안 주고 특허담보대출 제도도 없으니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대기업은 미치는 거야. 그 자금 구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상증자를 하게 되지. 그럼 유상증자도 중국 공산당에 있는 것처럼 얘들이 못하게 해요. 에코프로 비엠도 지금 어찌 할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유상증자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그게 사모펀드 손에 넘어간다고. 망하든지 사모펀드 손에 넘어간다고. 그게 대표적인 얘가 지금 고려아연이잖아. 그리고 사모펀드, 사모펀드 안 나가려면 어떻게 돼? 망해야 돼. 사모펀드 쪽에서도 그냥 안 받아주면 그게 너무 망하는 게 그게 금량이잖아.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또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어느 기반이 잡혀서 뭐 그런 건 관계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나라에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치킨 게임하고 하면 이겼다고. 1차, 2차다. 그때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그렇게 방해는 안 했어, 그걸. 어? 지금은 봐요. 옛날에 에코프로 머티 6개월 상장식 해달라는 게 안 해주고 그렇게 그러고, 지금 2차 전지 인버스 만들고, 지금 뭐냐고. 하여튼 간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도, 유상증자 안 해주려는 걸 박순영 형이 지랄지랄 해가지고 언론에서 떠들고 이래갖고 근근히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고려아연 금량 같은 거 유상증자 못 받고. 아니, 어쨌든 중국하고 척을 지는 어쨌든 아까 그때 무슨 그 태양열 하는 뭔가 회사 그것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하고 관계돼갖고 그쪽에 하나에너지 솔루션인가, 중국의 그 공산당을 쳐부수는 무기를 만드는 데라든지, 중국하고 태양열하고 거의 업종이 겹치는 하나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만 들려들면은 뭐든지 금감에서 개지랄을 해. 그게 왜냐면은 그것도 금감보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뺄개들이 너무 많고, 무슨 간첩들 세상이고 이미 공산화가 돼서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도 말든 2차 전지야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고, 중국은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웃고 넘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 뭐랄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렇게 돼. 2차 전지는 자꾸 내리니까 너무 너무 고맙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도 박근혜 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R&D 예산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R&D 예산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라 그랬죠, 제가. 첫째, R&D 예산을 폐지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R&D 예산 폐지하는 건 똑같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처럼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자. 그게 R&D 예산 폐지하자 소리하고 똑같아요. R&D 예산 대기업 주자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그게.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R&D 예산을 삭감하자. 똑같아요. 삭감을 하다 보면 폐지가 돼.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R&D 예산은 대기업에 나중에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하자 소리는 뭐냐고, R&D 예산을 대기업에 주거나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자는 소리인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대기업에도 안 주면 그게 잘못 사용되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다 폐지가 돼야 되는 거야. 대기업에 주거나 아니면 없어도 돼. 그래, 특허담보대출 제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잖아.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자. R&D 예산을 없애자는 거예요. R&D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R&D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예산을 폐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R&D 예산을 폐지하자고 한 사람은 결국은 몇 번 이야기하자면 R&D 예산을 폐지하자 소리는 똑같은 말이 R&D 예산을 대기업에다 주자.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자는 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두 번째 특허청장이 우리도 중국과 같은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몇 달 있으면 잘릴 거다 생각했는데 진짜로 잘렸어요. 박근혜 집권기간 끝에서 두 번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 기사를 보면은 그 위에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도 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이야기했지만 다 뻥이에요. 뻥을 쳤지만 진짜로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중국처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았고, 최근에 그때 당시 박근혜 때 그때 중국 경제가 잘 된 거는, 그때 당시 집권자가, 박근혜 때 그때 중국의 집권자가 후진따오 그랬을 거야. 등소평부터 후진따오까지 해가지고 그때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가장 잘 됐던 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때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왔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이었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이었다고.
그 우리나라에서 뭐 특허담보대출 제도 뭐 만들고 뭐 확대하겠다 매일 개소리를 했어. 근데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그 특허담보대출 좀 꾸져. 중국 특허다 그때 당시는. 그래도 그나마 중국처럼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그때 중국이 그것 때문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처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어쨌든 그걸 하기를 했는데 그 특허청장이 발표까지 했어요. 그건 진짜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미국식으로 하겠다 중국식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고 매일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뻥이라고. 그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게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R&D로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문재인 문재인 때까지만 해도 뭐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뭐 만든다, 활성한다, 우리도 뭐 그거 한다, 늘킨다, 금액을 뭐 몇 조로 한다, 하더니 개소리만 전에 들어놓고 안 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때는, 당장 제가 대통령 이야기를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예 그런 이야기조차가 싹 돼가 버렸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초기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지금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잘못이야.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은 해도 뭐 좀 무슨 이상한 새끼가 이야기한다 그러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가 있고 뭐 나라 정치를 논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그러니까 폐지하자고 한 거잖아. 삭감이 결국 폐지예요. 아까 봐도 내가 예를 들었잖아. 100억짜리 기술이 있어도 R&D를 해서 받아도 그게 아무 도로하면 타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거 하지 말고 뭐 당장 덕벌 나면 특허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거, 창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일자리가 없고 아무리 해도 좋은 주식을 살려고 해도 좋은 주식이 없다고 2차전지 빼고는 투자할 만한 주식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자기가 착한 마음이야. 이거 뭐 이거 한 쓸데없는 돈이 잘못 들어가네. 아니, 씨발, 검찰 청장까지 해보니 그걸 모르겠냐고. 딱 봐도 사기거든, 이거. 바보가 봐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그거 알았단 말이야. R&D 예산 이거 완전 이거 씨발, 이거 뭐 노다지키네. 내가 뭐 검찰 생활, 공무원 생활 이거 열심히 하고 하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일 안 해도 돈을 받아먹는 데가 R&D 예산이니까. 보면 모르냐고. 삼축 동자도 알아. 내가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몰라? 연 30조에서 35조라고 내년에 40조가 될 건데, 응? R&D 예산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왜 모르냐고. 대기업이 안 가면은 그거는 그냥 나라를 해쳐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윤 대통령이 그걸 알았어. 하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막 뒤라 들렀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들어놓는 네가 웃긴 거지. R&D 예산이 대기업으로, 네가한테 가면 네가 뭐 할 건데? 너가 교수리 다 나눠 먹는다고. 근데 그게 난 대기업처럼 가면 어떻게 돼? 대기업에 가면은 네 일자리잖아. 안 가니까 네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 개자식아.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라 네 일자리가 생기나. 하여튼 병신천국인데 병신들은 따로 예를 들고 지금 이 이야기한 것만 이제 정리를 하면 R&D 예산을 폐지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딱 4명이 있다고. 누구냐? R&D 예산을 일본의 와세다 공대, 미국에서 원조 받은 돈, 이런 돈을 다 모아놔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 나눠서 찌끌려서 공산정치처럼 지금처럼 뭐 25만원, 10만원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와세다 공대생 딱 데리고 들어와서, 야, 너희들 땅 파. 태백에 가서, 강원도 태백, 석탄 캐, 이 새끼야. 안 그러면 사람들 다, 얼어서 동사하게 생겨서, 북한에 뭐 전기도 다 있고, 남쪽에는 없는 게 화력발전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땅 캐. 그래갖고, 와세다 공대, 그래갖고 경사 일원을 해서 집중 투자 일원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에다 갖다 끌어댄 거야. 국가산업에, 중화학공업에. 원래 9대1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좀 이렇게 열악했다고, 중화학공업은. 10%밖에 안 돼, 전체. 그래갖고 그걸 갖다 육성시키기 위해서, 북한에는 그때 흥남 비료공장 이런 거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사람. 벨기에를 잡아줘진 거, 그거는 벨기에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눠먹기를 안 한 사람이라고. 나눠먹기 안 하고 지주머니 안 넣고, 여튼 간에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북한으로부터 하여튼
보호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인 그 원리인 경사이론, 집중투자이론, 즉 R&D에 대한 대기업 이름을 창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 다음에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지. 포스코, 뭐 경부고속도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있어. 지금까지 온 거. 싹 이런 걸 기반을 다 잡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까 같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사람들 크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방해한 사람은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방해하고 치킨 게임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치킨 게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연명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지만은 그때만큼은 그래도 일본하고 치킨 게임 할 때, 반도체 치킨 게임 할 때 2번 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말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특허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똑같이. 중국이 그때 우리나라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어갖고 등소평에서 후진따오까지가 특허담보대출 제도에 중국도 전성기여갖고 그때 걔들이 많이 그걸 따랐다고. 근데 어차피 특허는 쓰레기야. 거기는 지들끼리 하는 거고 그냥 내수경제가 살린 거지 뭐 별거 그건 아닌데. 여튼간에 그래도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왜냐면 남은 나라 특허 로얄티를 안 내고 막 쓰잖아요. 특허라는 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딴 게 아니라 누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특허고, 2차 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에코프로 양극재 비법은 코카콜라 비법하고 똑같아. 그 기술에는 2가지가 있다고. 특허가 있고 비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특허도 많아. LG화학, LG에너지설비 7만개 이렇게 되는데,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비법, 코카콜라 같은 비법도 있다고요. 비법은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근데 특허는 누가 보면 설계도일이라 갖고 다 알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특허다 이거지. 그건 특허다. 그냥 특허하고 비법 2가지를 하여튼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특허냐 뭐냐 비법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비법도 있고 특허도 있고 압도적이다. 특허는 지금 소송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거고, 비법은 제가 영원히 따라올 수 없어. 불안나는 양극재 이게만큼 좋은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뭐 알려고 하면 그러고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R&D 예산을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R&D 예산 폐지 이거에 주식 잘하려면 이 운동을 자기가 하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하려다가 언론하고 막 다 달라들어갖고 뭐 특허 슈카 같은 새끼가 R&D 예산을 R&D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갖고 남의 그 R&D를 갖다 R&D 예산하고 같이. R&D는 아까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 지금은 매출이 엄청 많지만 그때는 연 한 600조 되면 R&D 예산이 연 30조 정도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삼성이 하는 것도 정확하게 R&D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R&D 예산은 그거 하면 세금 감면이 돼. 예산은 뭐 장관 한목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편성을 시키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R&D 예산을 갖다 편성시키면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 30조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R&D라고. R&D 예산이 아니고 R&D 예산은 정부에서 갖다 주는 거고. 그런 건데, 대기업에서, 그럼 R&D를 하든 R&D 예산을 쓰든 다 어디서 해냐? 대기업에서 한다고. 그럼 그 공장 기계 시설 보여주는 게 어디 거냐고. 대기업에서 하는 거잖아. 왜 그걸 갖다 개인이 무슨 씨발 뭐가 있냐고. 내가 R&D 예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벽시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모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판까지 있다 치더라도 그걸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거림을 줘야 되고,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 수출까지 가려면 그게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걸 괜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씨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R&D 예산은 윤 대통령 말대로 삭감되는 거고, 삭감을 시키다 보면 감사도 가면 다 폐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R&D 예산 폐지 운동을 직접 했던 사람은 R&D 예산을 직접 대기업에 줬던, 대기업 아닌 데는 절대 안 준, 집중 투자를 한 대기업에 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특허담보대출 직접적으로 만들자고, 중국처럼 만들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R&D 예산은 그냥 폐지해버리자. 삭감이 지금 폐지니까 삭감하자. 그렇게 한 윤 대통령이 그런 분들이야. 그분이 유일하다고요. 지금처럼 제가 말한 R&D 예산 폐지는
그 특허담보대출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신설이 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좋은 특허만 있으면 에디슨이나 잡스, 빌 게이츠, 저커버거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만 대학을 안 나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곧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뭐 노골적으로 어쨌든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든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한 거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들도 그것도 정확하게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몰라요.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당연히 그런 거를 있는 줄 알고 있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있으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없어도 미국처럼 그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또 뭐냐면은 시장 경제의 꽃이에요. 누구든지 학별, 인종, 성별 모든 거에 관계없이 좋은 특허를 내라. 비아그라를 내든 뭐 전기를 하든 하여튼 특허를 내라 이거야. 그러면은 누구든지 빌 게이츠, 잡스, 저커버그, 에디슨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 자유민주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특허를 가지면 그 병신. 대기업은 아니에요. 말하기가 더러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아까 같이 뭐 대통령 그분들만 정확하게 모르냐. 여러분들도 다 몰라.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 박순영님도 잘 모르잖아. 박순영님도, 근데 박순영님은 진짜 존경하는 분이야. 그걸 모르면서도 이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은 맞아. 박순영님이 이야기한 옛날에 입에 발리도록 한 소리가 그래. 우리나라는 상호펀드의 나라다. 당연하잖아요. 아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특허를 맡겨서 돈을 빌리는 그게 안 돼. 그리고 R&D 예산 대기업에도 안 줘.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유상증자를 금감원에서 안 해줘.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나라가 돼. 우리나라 사모펀드 1위는 MBK 사모펀드고, 걔가 지금 우리나라 고려아연 1대 주주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야? 2대 우리나라 사모펀드, 우리나라 국내 2위는 조선일보 사이, 그거가 이제 한영 컴퍼니인가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선생님은 그거 맞아. 근데 이제 맞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맞는 사람들이 그걸 아예 모르고 결론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 왜? 결론이 다른 것도 이상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까 저 슈카 예를 들었지만은, 슈카는 구독자 300 몇몇 명 되는 애인데, 우리나라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가지고 방송에 나온 건데, 토끼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특허를 안 해가지고, 특허를 하더라도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특허를 안 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몇백억을 벌 건데, 손으로 누르면은 기가 쫑긋쫑긋 올라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디자인 그건데, 그거를 디자인 특허를 내든 특허를 내갖고 했으면, 그거를 돈을 벌 수 있게도 못 벌었다고 이제 야마더라 죽겠는데, 경제 유튜브라는 새끼가 그거 쓰고 있으면서, 그러려면은 적어도 특허에 대해서 특허담보대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R&D 예산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R&D 예산 폐지하면은 바보라는 댓글이 나오게끔 R&D 예산에 남의 걸 갖다가 일반 기업의 대기업 중소기 그걸 R&D를 갖다가 끌어다 대가지고 그게 마침 R&D 예산인 양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대기업에도 줘야 되잖아. 대기업에서 R&D를 하지 누가 하냐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R&D 삭감을 갖다가 아주 나쁜 것이냐. 지가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끌어다가 한 거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가 우리나라가 R&D 예산을
그 대기업에다 안 주거나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뭐 저 정신병 치료를 하는 기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정신병 치료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다. 이딴 식으로 그런 이상한 방송을 하는 새끼야. 그리고 또 방송에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섰으모이다. R&D 예산, R&D 인력이 일본을 앞섰으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가 그 R&D 인력이나 이게 세계 랭킹 1위야.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는 박사가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그거 방송해 이 새끼가. 그걸 하면은 그때고 이제 집권기 문재인 때야. 문재인 때. 문재인이 R&D 예산을 20조로 해서 30조로 올렸는데 그걸 받아 먹으려면 이야기했지만은 석사과정에 한 달에 80만원 생활비고 박사과정 100만원 주니까 그 돈 받았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우리가 석박사가 더 많고 R&D 인력이 더 많고 그런데도 뭐 노벨상 같은 거는 뭐 상은 받은 거 없으모이다 뭐 이러면서 졸라 방송 잘하더라고. 야 이 씨발아 근데 그 새끼는 원인이 그게 문재인이 20조에서 30조로 R&D 예산을 쳐올려가지고 지그들끼리 잘 처먹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사가 많아진 거고 R&D 인력이 많아진 거잖아. 사기업체가 많아가지고 대기업에도 안 주는 바람에 지들끼리 나눠먹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가고 하여튼 이 새끼는 이 새끼도 웃긴 새끼야. 그 다음에 또 웃긴 새끼는 또 누구냐면은 존이라고 있어. 이 새끼도. 이 새끼는 주식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맞아. 하여튼 미안해. 존이 이 새끼가 아니고 수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렇다 치고. 근데 수카는 아니야. 약간 고의가 있어. 왜냐면 그때 그걸 갖다 문재인 집권 기간 때인데 문재인 집권 기간 때라는 걸 갖다 딱 그걸 빼버리는 거야. 말을 안 해. 문재인 깔라고 그런 건가? 근데 사람들은 또 그냥 우리나라가 근데 얘는 해명해. 거기에 하면은 그게 그때 그 그래프를 보면 그게 문재인 집권 기간 때거든. 그럼 문재인 까는 건데 몰라. 하여튼 얘는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얘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 특허담보대출 제도 뭐 이런 거는 하고 R&D 이런 쪽으로는 하여튼 모르고 하여튼 뭐 일단 모르겠고 저 박순영님이 슈카 옛날에 많이 욕해서 하여튼 그 박순영이 보는 눈이 맞아. 얘는 하여튼 아주 사악한 새끼야.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그럴수록 좋아. 2, 3년째 존나 깔수록 내려가면 좋은 거니까. 저는 뭐 누가 나쁘다 좋다 뭐 그런 거 할 거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R&D 예산 요걸 잘 모른다. 여튼간에 그 슈카는 R&D 예산을 삭감하는데 반대한 거는 확실해요.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욕할 필요 없어. 다 그래. 쑥하면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 치자고. 몰라서 그런 걸 뭐 어떻게 뭐 하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하는 존니도 그래요. 다 뭐 다른 건 일반적으로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R&D 예산이 대기업에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잖아. 그리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창업을 하면 안 되잖아. 예? 근데 얘는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 존니가 미국에서 살다 온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젊은 애들 보고 창업하라 그래.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식할 종목이 없어요. 2차전지 빼놓고는. 왜냐면 R&D 예산이 대기업이 지원이 안 되니까 대기업도 거기서 주식을 투자할 만한 기업이 나오기 어렵고 그 해외 특허가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도 어려운데도 그래도 대기업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도 자기 돈으로 특허를 내고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대기업 밑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해외 특허 뭐 10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낼 돈도 없어요. 해외 특허 10개 낼라 그러면요 5억이 들어간다고. 그럴 돈도 없고 걔들 그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몇십 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유니콘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야.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기업이 2차전지 말고는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뭐 5%도 안 돼. 3%도 안 돼. 거의 없다니까 투자할 만한 기업이.
그런데 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창업도 된다 그러고 창업하기 쉽게 아주 좋은 나라라 그러고 주식 투자하기 좋은 나라래. 우리나라 종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고. 이게 R&D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R&D. 우리나라가 그러고 미국하고 똑같이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저렇게 됐냐면은 똑같아. 특허 담보 대출 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셜가이라는 인도 영화야.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뭐 셜가이가 뭐 이렇게 뭐 인도에서 유명한 공대를 나오고 뭐 일단 공부를 존나 잘하는 애들이야. 그런데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뭐 성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얼렁뚱땅 하면서 이래 하다가 그냥 공부는 잘하고 대학은 좋고 이제 머리는 좋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하다가 애가 뭐 좀 껄렁껄렁한지 뭐 어쩐지 뭐 이러는데 여튼 결론은 이제 특허를 잘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뭐 특허 그 사람 특허 살라고 줄을 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래갖고 뭐 부자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는 뭐 어쩌고 갑자기 해서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뭐 특허를 내고 돈 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그 누구냐 그 전 누구지 까먹었네. 전환길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감명회가 뻥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은 특허가 있는 거는 좋은데 특허가 좀 좋은 걸로 생각을 한 거야 얘는. 그리고 그거라는 거 갖다 그걸 하려면은 아무리 특허가 좋아도 특허 담보 대출 제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없는 거고 그게 그 일본을 그 인도 영화가 완전 인도 자체가 미국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허가 있어갖고 부자가 될 그 가능성이 1%도 안 돼. 그러면 인도에도 1%가 인도는 더 안 된다고. 우리나라도 1%인데 일본도 특허가 있어도 그게 안 될 확률 1%고 특허를 근데 일본에서 막 사줬다는 거야. 아니 씨발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누가 그걸 사냐고. 아니 그럴 리가. 그렇게 저도 막 특허 살라고 막 줄 서가지고 그래갖고 떼부자가 됐다는 거야. 아니 무슨 씨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걔는 그 전환기를 뭘 받아들이냐면 우리나라 그 학생들도 그 공부만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면 뭐 좋은 대학을 가면 뭐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만 되면 빌 게이츠, 잡스, 저커버그, 에디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인도 영화 세얼간이가 그거야. 얼간이 같은데 얼간이가 아니다는 거 아니야. 왜? 특허로. 씨발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뿅 가가지고 그러면 얘가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뭐 특허 제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잘못되고 우리나라 그러면 지가 그러면 젊은이를 이해하려면은 R&D 예산을 폐지해야 될 거 아니야. 폐지하든지 대기업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상 이상한 책을 봐갖고 그거 뿅 가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고 우리나라 애들 뭐 하려면은 지가 열심히 하면 잘 사는 사람. 열심히 하는 세월간이가 열심히 하면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있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특허로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나라에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거 뿅 가가지고 얘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거 특허 같은 거 이야기하려면 그러잖아. 박수님은 그래도 2차전지 투자 바이블 16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특허 수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5.8배 많다. 중국은 뭐 7,000개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23,000개다. 이렇게 해놓고 넓고 깊은 해다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잖아. 그러고 위대한 기업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2차전지와 같은 기업만 위대하다. 성장기라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특허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뭐, 그 다음에 기타 로봇, 뭐, 이런 거 보면요. 해외 특허가 10개도 안 냅니다. 근데 그런 걸 일단, 사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남의 유튜브 막 이런 거, 누가 이래 하더라도, 이런 어떤 특허에 대한 개념, 그런 거 없이, 특허 수에 대한 최소한이라 특허 몇 개, 뭐, 100개, 뭐, 이런 거 정도는 확인해보고,
옛날에는 이제 키프리스에서 그걸 조사하기 쉽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책을 쓰고 막 이런 내용을 이렇게 너한테 알리고 막 이래갖고 책을 배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찾기 어렵게 해놨더라고. 안 봐요. 키프리스 요즘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과거 내 때문에 해도 뭐 애플을 치든 뭘 치면은 해외 특허수를 조사하기 쉽게 돼 있었어요. 쭉 하면 그 기업계 나오고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때 LG화학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한 5,000개를 해줘야 되는 특허인데 미국에는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00개를 5,000개를 등록받아줘서, 근데 중국은 하나도 등록을 안 받아줬어. 왜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냐? 자기네들이 로얄티를 안 내고 쓰기 위해서 나라 자체가 그냥 그 등록을 안 해줘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막 책으로 쓰고 막 어디 이렇게 유튜브 하고 그랬더니 특허청에서 아예 조사를 못하게 이상하게 해놔버렸어. 막아버렸다.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조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세대에서는 2차 전지가 같은 업종에서 세계 특허수 압도적으로 세계 1위고, 그리고 2위라는 나라가 완전 거지 같은 나라, 남은 특허 뺏겨 쓰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특허 뺏겼으니까 무역관세가 때려 붙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걔들은 돈 안 내고 막 물건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물건은 좋은데, 그래서 그때 수출해갖고, 수출해서 나온 물건은 안 좋다는 거야. 왜? 밖에서 푸는 거는 자기가 특허에 걸리거든. 특허에 걸리니까, 이거 뭐지? 펑코 이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뭐 누구가 정치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R&D 예산 폐지 이걸 모르면은요, 사람 보는 눈도 틀리고 주식도 잘못하게 된다고. 지겹지만 이 소리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들으셔야 돼. 들어갖고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이게 팬이 된다 그러면 힘이 더 동력이 생기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R&D 예산이 뭐 어떻고 AI가 어떻고 바이오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다 개소리야. 주식할 때 꼭 참고하세요. 해외 특허수가 10개도 안 된다고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는. 왜냐면 잡스는 죽고 나서도 혼자 받은 특허도 153개라고. 나도 특허 20개 있어도 지금 돈 안 내고 다 갖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우리나라에서 뭐 아까 바이오 뭐 4차 산업 5차 산업 뭐 개소리 해도 다 그 뻥인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유니콘 뭐 정부 지원 사업 특허 이거 다 개소리예요. 그런 데 가서 인생 조지면요, 봐요. 그렇잖아. 결국은 어떻게 돼? R&D 예산 대기업이 안 가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취직이 안 돼. 똑같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어. 결국은 뭐가 안 된다? 창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창업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을 벌려도 다 안 된다고. 창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일자리가 없었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일만 하면은 몸만 망가져. 유일한 탈출구가 뭐냐? 주식 투자야. 주식 투자?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잖아. 그러면 한국은 안 되는데 뭐냐? 세계에서 1위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위대한 기업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돼? 반도체, 모바일. 그러면 세대가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2차 전지잖아. 2차 전지 오면 되지. 간단한 일을 갖다가 왜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주식 투자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예를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유튜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현재까지는요, 박순영 님이 제가 말한 R&D 예산 폐지, R&D 예산 특허담보대출 신설, 이것만, 그러니까, R&D 예산 대기업 지원 특허, 똑같아. R&D 예산 폐지 요거에 대해서는 모르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정답은 안 틀려요. 그러고 그 사람이 필요해. 처음부터 정답을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항상 박순영 님 이야기한 거 그다 듣다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박순영님,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잘하면은
내가 좀 어제 그 사람 방송 들으면서 지금 저 유튜브 좀 하다가 말다가 하고 있는데, 저 어제 금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언제가 한 걸 내가 지금 나는 보고 있어요. 좀 늦게 방송을 좀 운동할 때 듣다 보니까 늦게 듣는데, 그분이 깜빵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영식을 많이 보내줘야 돼. 그 사람은 진짜 애국자예요. 2차전지 하는 사람은. 2차전지 할 때 박선영이 말 안 듣고 하면, 완전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박선영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모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있으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기 처먹기가 엄청 어렵잖아. 그 사람이 해가지고, 여의도 가리텔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걔가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이 많이 붙잡혀 갔는데 그 사람한테도 영치무도 많이 내고, 그 사람을 오히려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깜빡 못 보내지. 그러니까, 여튼 간에, 진짜, 우리나라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주식, 제가 뭐 고점에서 사고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이 보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저 생각을 남한테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일단은, 박순영님 들어가갖고 24,000이라든가 그거 좀 가입해서 듣고 좀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주식 유튜브 중에 박중이라는 분도 아주 좋은 분이 있어요. 경제 유튜브인가 지식 한방인가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분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R&D 유니콘 이런 말을 좀 쓰시는 분이에요. 데스밸리 이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국내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 걸 모르니까 데스밸리, 유니콘, 스타트업 이것도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는 하에서 생기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구독자가 많아도 그게 그런 말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특허나 이런 거. 특허도 일단 개수가 혜택가 100개 이상 안 되면요. 주식에서 보면 안 돼. 그런 거는. 그 대신에 그건 아니라 이거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LG화학, LG엔솔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다 특허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나름대로 비법이 있는 거고, 같이 물려 돌아가는 거잖아, 그게. 예? 그리고 자기 나라의 기술 나름대로의 진입장벽 같은 게 그게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든 특허든, 같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까 기술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고 비법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 그건 똑같아요. 팡이나 지금 마가라는 거 옛날에 팡이었죠. 마가가 됐잖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돼갖고 마가로 됐잖아요.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식으로 가듯이.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 박선생님 말하는 8대 종목은 그거 같이 물리는 거예요. 같은 바운다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주식할 때 약간 초보라 가지고 이사전지를 갖다 좀 까고 이러면은 모를 때는 조금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지금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제 마음은 그렇잖아요. 2차전지는 지금 저 입장에서 내리기를 바라잖아. 지금 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망창 오른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도 나쁠 일은 없는 거고, 시간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여름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가을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더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계절이 있듯이, 그런 어떤 2차전지를 누가 뭐라 하거나 안 좋게 하거나 경제를 몰라갖고 엄한 소리를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고마울 뿐인 거지. 하여튼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저는 오히려 지금은 2차전지가 떨어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주식에서 그래도 죽다 살아난 거는 다 2차전지를 악평을 해가지고 2차전지 가격을 낮춰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전지에서 좀 더 알게 되어 있었고, 2차전지로 인해서 잘하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를 악담해 주시고 2차전지를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이 저희들은 그냥 땡큐 할 뿐인 겁니다. 감사하죠.